안녕하세요.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주식 급등을 했는데 하이닉스 투자 전략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하이닉스만 포인트 맞추겠습니다. 하이닉스 이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최근 한 2, 3개월 이놈 주식이 좀 옆으로 비실비실 기어갔고요. 계속 고민해 왔던 것이고 또 오늘 새벽에 달리기 하면서 여러 가지 골자를 잡아서 가급적 오전 중에 올리려고 했는데 뭐 저도 여러 가지 막 바쁘다 보니까 장 마감 후에 좀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 중심으로 완전 폭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계속 올라왔는데 어제는 거의 폭등 수준이었죠. 연일 사상 최고치 이제 갱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크게 올랐는데 그 중에서 서너 달 옆으로 기기만 하던 마이크론 같은 이런 메모리 반도체 종목이 폭등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3.5% 올랐고요. AMD는 얘는 시스템 반도체인데 4.4% 올랐습니다. 물론 테슬라나 아마존 등 기존 잘 나가던 주가 여전히 폭등세 이어갔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이후에 포스트 바이러스 시대에 글로벌 산업계 재편짜는 이 주도권을 결국 요즘 주가 올라가는 이런 산업군 또 이런 기업들이 쥐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결국 이들 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산업이 굴러가게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이 백신주였죠. 어제. 아스트로제니카하고 화이자 이 진영. 아스트로제니카는 옥스퍼드 연구팀하고 하는 거고요. 또 화이자 쪽에서는 무슨 조그만 벤처기업 무슨 엔테크라고 붙어 있는 그 회사하고 같이 백신 개발 중인데요. 이제 임상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들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그 전에 잘 나가던 모데나 주식이 12.8%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신 기업도 글로벌 한 1등, 2등 정도 기업 중심으로 이게 독식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 일단 문제제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반도체 산업도 말이죠. 4차 산업혁명 핵심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부분이라는 점은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두말하면 입이 아플 것 같고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비교적 강세를 보였는데 메모리 기업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거죠. 예. 서너 달 동안 지금 다른 주식 다 오르는데 옆으로 비실비실 기어갖고 아주 좀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속이 많이 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이 리세션 지나가면서 아마 가장 실적이 좋은 분야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였습니다. 물론 바이러스 특수 입은 백신 기업, 치료제 기업 이런 건 빼고 나면은 남는 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바이러스 타격도 없고요. 실적도 좋고 원래 또 초우량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한편 또 보면 이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은 시스템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잘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째서 이놈의 메모리 기업들만 죽을 쏘았는지 아주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모리 기업들이 드디어 잠에서 깰지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우선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발표 이미 했고요.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숫자는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거고요. 마이크론 이미 한번 다루었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마이크론이 그때 실적 발표하면서 얘들이 입으로 말한 것이 하반기 이후는 물론 내년까지 전망 매우 좋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고도 성장 자신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론 혼자만 그렇게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론은 기본적으로 3등입니다. 3등이 잘 나가겠다 그러면 1등하고 2등은 분명히 더 잘 나갈 텐데 과연 그럴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난 영상 바로 밑에 쭉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분석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교적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고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그 바이오 분야에 지금 지나치게 투자가 편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투자자 관심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이것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이 지금 가을하고 겨울에 보급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고요. 이거는 거의 뭐 사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치료제 개발 소식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신 보급되고 또 치료제 그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죠. 선택의 영역이 여러 개가 하나 추가된다는 거죠, 치료제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바이러스 위기는 진정 국면으로 그 변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바이오 기업들 그 똥거품이 엄청 끼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오 기업들 거품 논쟁 격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열어두겠습니다. 지금은 그 하이닉스 미래에 대한 것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2분기 실적 향상은 지금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보다도 월등히 좋을 것으로 저는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중에서는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 표 한번 보시고요. 그 표 쭉 한번 보시죠. 제가 올려드리는 거. 지금 보시는 표는 2분기 실적 전망치인데 영업이익이 초반에는 1.6조 될 거다, 1.7조 될 거다, 1.9조 될 거다 이렇게 계속 올라와 갖고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이 1분기에 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축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해갖고 이거 일부 환급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환급이 되면은 영업이익 2조도 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의 본질은 비용이죠. 비용인데 실제 돈이 지출되는 거 아니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충당금을 너무 많이 충당을 해버리면은 세금을 내야 그 세금 받아갈 이익이 줄어드니까 국가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그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다 그 규정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그 환급 그 충당을 했다면은 반드시 충당금 환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당금 많이 쌓아버리면은 일종의 법인세 이연 효과가 있는데 이거 뭐 그 이번에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거니까 뭐 이런 그 법인세 이연 효과는 뭐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영업이익은 2조 대 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 3일 그 실적 발표한다고 이미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트 시스템에.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얘네들은 지금 글로벌 첨단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딩 기업입니다. 그렇죠? 1등, 2등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혁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안고 중에 안고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 경쟁자들을 확실하게 따돌려버리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따돌릴 수 있는지 요거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거 다 터치하지 말고요. 여기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D램하고 그 낸더 쪽 특화되어 있으니까 순서로 한번 보면 말이죠. D램 분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DDR4 이게 쪽 주력이었다가 차세대 그 D램이 16GB DDR5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이닉스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개발이 만료되었고요. 이걸 지금 글로벌 표준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글로벌 표준이 발표됐으니까 하이닉스에서 요거 양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숫자는 말하지 말고요. 그거 뭐 숫자를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력 소비 줄고 속도 더 빠르고 전력 소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휴대용 기기에서는 배터리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전력 소비 줄이고 속도 높이는 거 이걸로 지금 경쟁력 판가름 나는 것인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4세대 글로벌 표준화된 그 작품 이미 작년 10월에 개발 완료돼서 지금 양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대략 이거 제가 기사 본 게 한 달 전에 본 것 같은데 HBM2E라는 이 제품 이미 양산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가 현존 세계 최고라고 하이닉스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등이라는 겁니다. 삼성을 제꼈다는 거죠. 당시 보도로는 3.7기가짜리 영화 124편을 1초 만에 보낸다는 겁니다. 저는 뭐 상상이 안 됩니다. 예,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속도가 되어야지 인공지능 분야, 특히 딥러닝, 가속기라는 그런
뭐 소프트웨어겠죠. 이거를 백업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메모리가. 메모리는 일종의 하드웨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5G, 지금 5G 그 생각보다는 지금 그 진척 속도가 느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G는 결국 될 것이고요. 점점 더 그 진행 속도가 가속될 겁니다. 그리고 5G 다음에 6G, 7G 계속 이제 어마어마한 속도로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진행이 되어 나갈 것이고 인공지능 더욱 보편화될 것이고 또 이런 개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인터넷이라는 거. 인터넷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말이죠. 쓰고 있는 거. 가령 SK텔레콤이나 KT 같은 데서 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광 케이블을 쭉 깔아야 됩니다. 즉 유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선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일정 공간에 가령 뭐 가정이나 그 사무실 같은 데서 와이파이 공유기 통해서 무슨 인터넷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무슨 인터넷 그 밖에서 쓰기 위해서는 곳곳에 그 중계기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방식인데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거 보도 나온 지 오래됐죠 이거. 수년 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작년에 제가 분명히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인공위성을 띄운다든가 아니면은 저 구체적인 이름은 말하지 않고요. 하늘에다가 어떤 그 비행체 같은 걸 하나 딱 고정시켜 놔서 거기에서 무슨 그 인터넷 그 신호를 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령 그 아프리카 대륙 위에 그걸 띄워버리면 지금 아프리카는 인터넷 오지니까 그래서 인터넷 접속이 된다는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그 장애를 확 뛰어넘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인터넷 속에는 지식의 보고이니까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 글로벌 첨단 지식에 바로 그 접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지 돈을 벌 기회가 생기고 돈이 벌어야지 이 생활이 개선이 되고 그래야지 싸움질도 좀 멈출 거 아닙니까? 사람들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인터넷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아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돼버리면은 현재는 그 세계 인구의 대략 한 50% 이 정도 인터넷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게 돼버리면은 거의 뭐 90%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어마어마한 데이터량 또 그 처리하는 속도 요구사항 이런 게 이제 다 필요할 텐데 요는 이런 겁니다. 기존의 어떤 거 표준화된 그런 양산 형태의 메모리 D램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도한 기능에 특화된 그런 맞춤형 D램으로 변환이 필요할 거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전인가 뭐 한 달 전인가 이것도 그 기사를 항상 이제 스크랩은 해두는데 뭐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는데 하이닉스 기술 개발 그 책임자급 임원이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념 그러니까 5G나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메모리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어떤 개념으로 지금 연구개발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글로벌 리더로서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D램 분야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SSD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낸드 플래시 쪽인데 하이닉스는 여기에 진출이 늦었습니다. 늦게 시작했죠. 늦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좀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그 글로벌 순위는 삼성전자의 압도적인 1등이고 그 다음에 인텔이 2등이고 마이크론이 3등입니다. 그 다음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저는 이거 좀 허접하게 봅니다. 이 회사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딜레마 상황입니다. 원래 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사업부를 도시바가 하던 걸 인수를 해갖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만들어 팔던 회사입니다. 지금도 그 분야는 세계 1등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안 하니까요. 그런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기본적으로 SSD가 대체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금년 그 봄쯤에
SSD 출하량, 가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웨스턴 디지털은 쪼그라들다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얘들도 죽기 싫으니까 이제 SSD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은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웨스턴 디지털은. 그런데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SSD를 많이 팔면 하드는 죽어버리잖아요. 예. 하드가 많이 팔리면 SSD가 죽게 되고요.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은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금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그 웨스턴 디지털 엎어버리는 거는 이거는 결국 시간의 문제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SSD 분야에서는 하이닉스 좀 뒤쳐져 있는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SSD는 그냥 낸드 플래시를 아파트 층수 높이듯이 그냥 그러니까 3차원으로 쌓아가는 거. 여기에서 경쟁 딱 붙어 있고요. SSD 내에는 낸드 플래시를 쭉 쌓아놨기 때문에 모아놨기 때문에 그 컨트롤러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컨트롤러라는 그 소프트웨어 요거 품질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에서 이제 경쟁이 장렬을 하는데 지금 여기 세계 1등이 128층입니다. 128층, 128단이라고 하죠. 삼성이 작년에 양산 들어갔다는 거고요. 하이닉스는 지난 1분기 그 실적 발표할 때 얘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이르면 2분기에 하이닉스도 128단 양산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고요. 지금 양산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 발언을 잘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3일 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는 그 견해가 막 갈리고 있는데 본격적인 양산은 하반기 이후에 될 거다. 이미 양산 들어갔다. 이렇게 견해가 여러 가지 그 말들 나오고 있는데 회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2분기에 SSD 실적 현저히 개선돼서 사실상 흑자 전환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거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여한 것이 바로 지금 그 96단 요게 매우 안정적인 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원가가 팍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2분기 SSD 그 손익구조가 현저하게 개선이 돼 갖고 사실상 막 흑자 전환했다고도 평가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3분기 이후에 128단 양산이 증착되면은 내년 이후에 여기에서 엄청난 이익 발생할 가능성 이걸 주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회사가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실황 중계하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23일 날. 예. 그 홈페이지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SD 분야는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전기 적게 쓰고 속도 빠르고요. 소음도 없고요. 그래서 수요 지속적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그 마이크론도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그 통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128단 다음에 뭐냐 이겁니다. 128단 다음에 뭡니까? 지금 그 하이닉스가 176단을 124단은 128단은 3차원 그 구조로 쌓았는데 176단을 4차원으로 설계해서 SSD 176단 4차원 SSD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되면은 삼성전자 기술 격차 확 줄일 수 있고요. 이걸 양산을 삼성보다 먼저 시작하면은 그러면 세계 1등 되는 거죠. 별거 있습니까 1등이? 이렇게 뒤집는 거지 뭐. 삼성도 만만치 않으니까 둘이 박 터지게 경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말이죠. 다른 기업들 특히 그 애송이 중공해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확 따돌려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되는데 이 부분을 23일 날 회사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이나 또 기업이 성장성이 높다는 거 이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말로 확인합니까? 그런 거 아니죠.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장부에서 숫자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성장성이 높다는 거 가장 중요한 성장성 지표가 제일 먼저 꼽아야 될 게 바로 매출액 성장입니다. 이 외형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익 성장률입니다. 수익성 늘어나는 것이죠.
외형 늘고 수익성이 느는 것,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지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높다, 뭐 회사도 그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의 성장성은 꽝이라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아무리 성장성이 높다 하더라도 못하는 애들은 성장성 없는 거죠. 비슷비슷되다가 돈만 잃고 날아가는 거죠. 예. 퇴출되는 기업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 SK 바이오팜, 저는 성장성 꽝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말이죠. 바이오팜이 만들었다는 그 간질약, 시장에 없는 거 최초로 새로 만든 거 아니고요. 기존에 많은 약들이 있는데 그 약간 성능 개선했다고 주장하는 거, 그게 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성장성 꽝이라고 평가합니다. 예. 지금 이거 메모리 반도체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이후에 지금 그 스팟 프라이스, 현물 가격입니다.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무섭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23일 날 하이닉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매우 주목해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거 정리를 하고 크게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요, 이렇습니다. 스팟 프라이스는 기본적으로 소매 매출입니다. 개인이 가서 사는 거죠, 소매 매출. 일종의 생산할 때 마지널 프로덕션을 그냥 현물 시장에 푸는 것 개념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기업 간 대량 매매할 때는 컨트랙트 프라이스, 이 계약 가격을 제공을 해서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 1분기보다 2분기에 이 계약 가격, 컨트랙트 프라이스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그런 점이 있는 것인데, 이게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최근 스팟 프라이스 가격 하락이 3분기 이후 컨트랙트 프라이스 과연 하락시킬지, 이겁니다. 그래서 하락시킨다면은 어느 정도가 될지, 뭐 이런 게 이제 관심사인데, 걱정거리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한테 직접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건 하이닉스가 가장 잘 압니다. 계약 당사자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다 필요 없고요. 하이닉스가 뭐라고 그런지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저는 요즘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으면 글로벌 리딩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리딩 기업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메모리 분야도 지속적으로 하이엔드 제품 계속 업그레이드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하이엔드 제품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뭡니까? 하이엔드 제품은 프리미엄이 분다는 겁니다. 스팟 프라이스보다 더 높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적게 쓰고 소음 없고 속도 빠르고 용량 크면은 같은 값이면 그거 쓰죠.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격은 가장 높게 유지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후발 선수들 그거 또 뺏기갖고 싸게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또 앞서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떤 추세를 그러니까 걱정할 정도로, 근심해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럴 건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다 좋은데 이놈의 주가는 예? 아니 적자나는 회사는 팡팡 오르고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이닉스 지금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네. SK 바이오팜은 액면가 500원짜리입니다. 지금 완전히 깡통 회사고 적자고 말이죠. 매출도 없고 그렇습니다. 성장성 때문에 주가가 20만 원 한다 그러는데, 성장성 제가 볼 때는 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하이닉스하고 비교한다면은 SK 바이오팜은 거의 180만 원, 200만 원에 거래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 22개하고 SK 바이오팜 1개하고 맞바꾼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하이닉스의 주가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게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면 말이죠, 배당 소득세 엄청 강탈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 내는 거 너무 싫기 때문에 배당 좀 많이 안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래 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제 배당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싫어요, 그거. 그래서 배당 조금만 주고, 배당 줄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앞으로 한 3년 내지 5년 정도만 꾸준하게 자사주 계속 매입해갖고 소각해버리면은 주가 100만 원 넘기는 게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저거. 그게 낫잖아요. 하이닉스, 지금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00만 원 넘어도 저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죠. 똥주로 봅니다, 똥주.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삼바나 셀트리온은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도 나고 있고요. 이익도 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똥주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똥거품이 가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과 에너지 투입해서 이 회사를 거의 분석하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요즘 제가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이걸 천하 제일 부실 똥주라고 제가 평가를 하면서 요즘 상장 이후 주가 움직임을 거의 매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가 절대로 아니고요. 이거 살 일 없습니다. 1,000원 해도 안 산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갖고 화가 나가서 한번 실상을 까보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커뮤니티에 매일 자료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도 포스팅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1,000원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이닉스 주가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가장 어렵고요.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점 다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다 고려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평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몇 장 보시죠. 쭉 올려드리는 거. 지금 코스피 시장 전체 평균이 대략 한 20 정도 되죠. IT 분야는 21로 나와 있고 비슷하네요. 하이닉스가 34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이익 반영한 겁니다. 사진 보시면요. 원래는 이익이 이렇게 폭증하기 때문에 3배 정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닝 퍼 쉐어가 3배 정도 늘어나면은 퍼는 3분의 1로 줄어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퍼라는 것은 가격을 어닝 퍼 쉐어로 나눈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내년 이후 매출, 이익 이런 거,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고도 성장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금년에 현재 주가 3배가 돼도 전혀 놀랍지 않고 당연합니다.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매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낫다고 봅니다. 다른 거 다 접어두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최고의 업종이 반도체 분야인데 삼성은 반도체 이외에 잡다한 것들이 덕지덕지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성과를 깔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저는 낫다고 봅니다. 하이닉스가 또 메모리만 하는 거 아니고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분야 전략적 움직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아직은 지금 본격적인 정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